자, 일단 여러분들 이제 수열의 귀납도 정의가 뭔지 모르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으니까 간단하게 한번 소개는 해보고 시작을 할게요. 우리가 수열을 나타내는 방법은 뭐냐면, 자, 수열을 나타내는 방법이 있어, 그치? 수열을 나타내는 방법 중에 먼저 한 가지를 배운 게 바로 뭐냐면 일반항에 대한 표현이에요. 일반항. 자, 일반항에 대한 표현으로 뭐 가장 기초적인 얘기를 해볼게. 기초적인 얘기를 해보면 우리가 등차 수열이랑 등비 수열 얘기를 했었지, 그치? 자, 그러면 등차 수열은 첫 번째 항과, 그지? 첫째 항이 A1이고 공차가 D라는 상황을 가지고 말이죠. 등차 수열을 나타내는 방법은 N번째 항은 첫 번째 항 A1 플러스 N-1 D 이렇게 표현이 가능했고, 등비 수열 같은 경우는 첫째 항이 B1이고 공비가 R인 경우에 N번째 항은 그지? B1에다가 공비를 어떻게 N-1번 이렇게 곱한다 라고 표현을 했단 말이죠. 자, 근데 수열을 나타내는 방법은 이렇게 일반항, 그러니까 N번째 항을 표현하는 방법도 있지만, 그런데 자, 이거 말고도 수열을 표현하는 방법은 또 있더라. 그게 바로 뭐냐면 수열의 귀납적 정의야. 귀납적 정의. 귀납적 정의는 뭐냐면 이웃한, 뭐 예를 들면은 이웃한 게 뭐 어떤 두 대상일 수도 있고 뭐 수열의 항이 3개, 4개일 수도 있겠죠. 자, 이웃한 여러 개의 수열 사이의 관계를 통해서 수열을 표현하는 방법이 귀납적 정의예요. 예를 들면 어떤 거냐면 이런 거. 등차 수열이라고 하면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지. N 플러스 1번째 항은 그 이전 항으로부터 N번째 항으로부터 어떠한 특정한 수 D, 얘는 D가 공차죠, 그렇죠? 공차를 더해서 만든 거다 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등비수열 같은 경우 N 플러스 1번째 항은 N번째 항에다가 적당한 수 R을 곱해서 만들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귀납적 정의인 거예요. 뭐 등차 수열을 이렇게 공차를 이용해서 표현할 수도 있지만, 등차 중앙의 성질을 이용해서 이렇게 N 플러스 1번째 가운데 낀 놈은 양쪽에 넣는 AN이랑 AN 플러스 2 얘의 평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등비 수열도 어떻게 가운데 낀 놈 N 플러스 1의 제곱이 양쪽에 있는 놈 N번째랑 N 플러스 1번째 BN으로 쓸게요. bn 플러스 1번째 항은 이렇게 얘 제곱이 bn이랑 bn 플러스 2의 곱과 같다. 이렇게 그러니까 항들 사이의 관계로 수열을 나타내는 방법이 귀납적 정의라는 얘기인 거죠. 자, 뭐 이런 표현들이 어색하지 않을 텐데, 앞선 우리가 뭐 수열을 알아보면서 했었는데, 이것 말고도 여러 가지 이제 수열, 우리가 아주 쉽게 등차, 등비 요렇게만 얘기를 하고 있지만, 미안합니다. 자꾸만 이렇게 지금 팀장 자꾸 끊겨가지고 영상이 또 끊어졌네요. 어쨌건 간에 이 수열의 기납적 정의라고 하는 건 항과 항 사이의 관계, 항들 사이의 관계로 수열을 표현하는 게 수열의 기납적 정의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냥 뭐 간단하죠. 뭐 앞선 항에다가 어떤 특정한 수를 더하거나 곱하거나 해서 만들었으니까. 근데 우리는 이제 다양한 수열에 대한 접근을 할 거니까 이것 이외에도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할 거야. 그래도 그 사이에서 다음과 같은 것들이 나오면 등차 수열, 등비 수열을 빨리 캐치해서 다른 뭐 방법을 고안하는 거 말고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성질을 이용해서 빨리 풀고, 그렇지 않고 다양한 이제 상황에서의 수열이 등장하면 그 수열의 구조를 한번 살펴봐야겠죠. 뭐 일일이 나열하든지 뭐 그렇게 해서 수열의 구조를 살펴서 문제를 해결해 봐야겠죠.
자, 그러면 거기 이제 유제 문제가 두 개가 있고 우리가 이제 문제 나머지 6개가 있는데 유제 문제를 함께 내가 2개 풀어주고 여러분들한테 나머지 문제를 좀 살펴볼 시간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세요. 유제 1번을 보면 지금 수열이 봐봐. 첫 번째 수열이 이렇게 등장하고 요렇게 보니까 봐봐. n번째 항과 n 플러스 2번째 항이 요렇게 표현이 되죠. 그죠? 항과 항 사이의 관계를 식으로 나타내는 거니까 얘가 뭐다? 수열의 귀납적 정의다. 어디를 잘 살펴봐야 되냐면 얘가 n번째일 때 뒤에 이렇게 n이 붙는다는 사실 요걸 잘 기억을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A1은 1이라는 걸 알 수 있고 A2는 못 찾아. 지금 당장은. 왜냐면 항 번호가 몇 개 차이 나니까 지금 2개 차이 나잖아요. n 플러스 2랑 n2랑 비교하니까 2개 차이 나잖아. n에다가 1 집어넣으면 어때요? n에다가 1 집어넣으면 A3에 관한 식이 A1에다가 n에다가 1 넣고 있죠. 플러스 1. 그래서 얼마이다? 2라는 사실을 알 수 있고. 그죠? n에다가 지금 뭐 넣어볼까요? n에다가 3 넣어볼까요? 3? 왜냐면 나는 지금 세 번째 항을 알고 있으니까 n이 3이면 그죠? 지금 여기가 n이 1이면이에요. n이 3이면 A5는 A3 플러스 3이니까 그치? A3을 안 해요. 2라고 이 값이 5네요. 그런 다음에 우리는 뭘 아니까 다섯 번째 항을 알고 있으니까 n에다가 한번 5를 넣어보죠. 그러면 A7이 A5 플러스 5니까 얼마? 10. 아하, A7을 구하려고 했는데 마침 A7의 값이 10임을 알아냈네요. 이렇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이거는 지금 등차 수열도 등비 수열도 아닌 수열이 지금 수열의 기하적 정의를 통해서 나왔기 때문에 그냥 쭉 한번 나열을 해보면서 수열이 어떻게 생겨먹은 건지 한번 살펴봤다. 다음 문제 한번 해결해 볼게요. 자, 얘는 어때요? 얘는 가만 보니까 첫 번째 항이 얼마인지 두 번째 항이 얼마인지 나오고 여기 부분을 잘 봐야 되죠. 여기 수열을 갖다가 귀납적으로 표현했는데 얘가 의미하는 바가 뭐죠? 이걸 잘 캐치해야 되죠. 얘가 바로 뭐예요? 등차 중앙이네요. n 플러스 1번째는 양쪽에 있는 n번째와 n 플러스 2번째의 평이라는 얘기잖아. 양변을 2로 나누기만 하면 그지? 등차 중앙 표현을 썼기 때문에 얘는 무슨 수열이다? 얘는 등차 수열이다. 등차 수열이고 첫 번째가 뭐다? 첫 번째 항이 마이너스 1이고 첫 번째 마이너스 1에서부터 두 번째를 어떻게 만들었기 때문에 플러스 4 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얘가 바로 뭐다? 얘가 공차다. 그럼 다 구했네요. A1이 마이너스 1이고 D가 4니까 A10은 어떻게 구해요? A1에다가 n-1D 9D 하면 되잖아요. A1이 마이너스 1이고 그죠? D가 4니까 얼마예요? 4고 36에서 마이너스 1 빼는 거니까 35가 돼서 정답이 1번. 이렇게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일단 문제 1번 보세요. 문제 1번. 다행스럽게도 문제가 뭘 찾고 있냐면 여기 네 번째 항을 찾고 있어. 네 번째 항.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특정한 뭐 일반항 형태로 문제를 풀지 않아도 네 번째 정도면 그냥 나열해 가면서 문제를 해결해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얘기야. 만약에 막 100번째, 막 1000번째 이러면 일반항을 찾든지 아니면 규칙성을 찾아서 일일이 다 계산할 수 없다는 걸 알겠지만 네 번째 정도는 그냥 단순 노동으로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겠죠. 자, 우선 A1이 어떻게 생겼어요? 얘가 4래. 근데 A2를 만들고 싶어. A2는 지금 여기 주어져 있는 이 귀납적 정의에다가 n 대신에 뭘 집어넣으면 되는 거예요? 1 집어넣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마이너스 1에 1승 곱하기 A1이잖아요. A1이 4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4가 되겠죠. 자, n에다가 2를 집어넣으면 a3을 구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a3은 n에다 2 집어넣었잖아요. 마이너스 1의 제곱이고 a2가 되는 거죠. 따라서 마이너스 1에 제곱하면 1이고요. a2가 마이너스 4였으니까 얘도 마이너스 4네요. 자, n에다가 3을 집어넣으면 드디어 내가 구하고자 하는 누구?
A4를 찾을 수가 있겠네요. 자, A4는 어떻게 찾을 수 있어요? 자, 마이너스 1에다가 그치 n이 3이었으니까 3제곱에다가 A 3승 마이너스 1에 세제곱하면 마이너스 1이죠. 근데 A 3이 마이너스 4라고 했죠.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4 하면 4가 되는 걸 알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정답 몇 번? 3번. 이렇게 나열해 가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2번 해보겠습니다. 2번. 자, 여기는 독특하게 이렇게 항을 3개나 줬네요. A1이 2, A2가 마이너스 3, A3이 1 이게 3개 줬네요. 근데 우리 요거를 잘 해석해 봐야겠죠. 얘가 뭐를 의미할까요? 이 두 항은 항의 번호가 몇 개 차이 나는 거죠? n 플러스 3이랑 n2랑은 몇 개의 차이가 나는 거예요? 4개 차이 나는 거야. 4개. 그치? 결국 항 번호가 그죠? 항 번호가 3개 차이 나는 거죠. 3개. 3개 차이가 나면 그 값이 서로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A1이랑 A4랑 A7이랑 A10이랑 이런 식으로 같고 A2랑 A5랑 A8이랑 이런 식으로 계속 같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A3랑 A 얼마랑 3차 나는 거 6, A9 이런 식으로 계속 같다는 거야. 즉, 이 녀석이 A4, A7 이런 식으로 계속 같다는 거죠. A5, A8 그죠? 이렇게 A6, A 얼마? 9 이렇게. 내가 궁금한 건 누군데요? A4랑 누구? A8이랑 얘 둘을 합하는 걸 구하고 싶어. A4가 얼마예요? 2라는 사실. A8이 얼마예요? 마이너스 3이라는 사실. 그래서 둘이 더하면 마이너스 1. 이렇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죠. 그죠? 수열의 구조가 다음처럼 생겼네요. 그죠? 이 문제는. 다시 할게요. 박종경이 문제풀이의 오류를 찾아서 다시 합니다. 처음부터. 다시 가만 보면 A1은 줬고요. 2라고요. 그쵸? 자, n에다가 지금 1을 집어넣으면요. 그죠? 뭐가 되는 거예요? A, 2가 되는 거고 n에다가 1 넣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2분의 1 곱하기 A1 플러스 K 이렇게 되네요. A1이 2라고 했으니까 약분해서 얼마? 1 플러스 K 이렇게 쓸 수 있네요. 다음 n에다가 2 집어넣으면 뭐 나오는 거죠? A3가 나오는 거고요. 3분의 2의 A2 플러스 K네요. 대신에 이제 여기다가 넣어보는 거지. A2가 뭐라고 했으니까 A2가 이 녀석이라고 했으니까 얘를 여기다가 슉 집어넣으면 그러면 얼마가 되는 거예요? 얘는 3분의 2의 1 플러스 K 플러스 K가 되는 거죠. 다 전개하면 3분의 2 플러스 3분의 5 K 이렇게 되네요. 한 번만 더하면 A4를 구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n에다가 뭐 집어넣으면 되는 거죠? n에다가 3을 집어넣으면 A4를 얻을 수 있고요. 그렇죠? 여기 이제 n에다가 3 넣어봐. 그러면 4분의 3의 A3의 플러스 K인데 마찬가지로 A3이 이 녀석이니까 얘를 갖다가 슉 집어넣으면 그쵸? 그러면 4분의 3의 3분의 2 플러스 3분의 5 K 플러스 K까지 전개를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얘는 4, 3, 3, 2, 4, 3, 3, 5 K 플러스 K 이렇게 되네요. 약분할게요. 3, 3 약분하면 얘는 4분의 2에다가 3, 3 약분하면 얘는 4분의 5K에다가 K를 더하니까 4분의 9K죠. 그러면 여기가 얼마라고 했어요? 4분의 11. 즉 4분의 2 플러스 4분의 9K가 4분의 11이 돼서 뭐 양변에다가 4 곱해보세요. 그러면 2 플러스 9K가 11이니까 K 얼마야? K가 1임을 알 수가 있겠네요.
자, 4번 같은 경우도 잘 보세요, 여러분들. A6이라고 했으니까 충분히 손수 계산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노가다를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비록 지금 보기를 보면 막 1000 넘어가니까 아 이것이 될 일인가 싶지만 A6까지 정도면 할 수 있어. 근데 원래 이게 여러분들 굉장히 초등화돼서 문제인 거지. 얘를 갖다가 어렵게 문제를 내려 그러면 예전 같으면 좀 지금 트렌드는 아니지만 막 이런 거 구하라고 한다고요. 막 A에 20 이런 거. 문제를 두 가지로 나눠 가지고 풀어볼게요. A의 6도 한번 구해보고 A의 20도 한번 구해볼게요. 원래 예전 같으면 이런 문제를 내는 거였어요. 자, 우선 요즘 교과서에서 소개되는 정도는 어떻게 하라는 정도냐면 단순히 그냥 이렇게 여섯 번째를 일일이 계산해 보라는 거야. A1이 3이고 A2는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다음 항은 이전 항에다가 3 곱하고 3 더한대. 3 곱하고 3 더해서 얼마? 12. A3는 어떻게? 이전 항에다가 3 곱하고 3 더해서 39. A4는 3 곱하고 3 더해서 얼마니? 108에다가 3 넣는 거 10, 이건가요? 3 아니지. 계산 틀렸네. 3, 9, 27, 110, 120이네요. 120.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계산식 좀 이제 난리 나는 거야, 그지? 자, A5는요. 3 곱하고 3 더해서 363이고요.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A6는 어떻게 구한다고요? 3 곱하고 3 더해서 구한다고요. 얼마야 그러면? 3, 3은 9, 8 플러스 3, 1092. 맞아요? 답은 1번. 이렇게 구한다고요. 그죠? 자, 근데 만약에 A20 구하라 그러면요. A20을 구해라. 그러면 이거는 뭐 못 푸는 문제가 되겠지. 그지? 이러면 어떻게 볼까요? 자, 몰라도 되지만 궁금한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여러분들 이런 거 푸는 방법을 하나 알려줄게요. A20이란 이거 어떻게 보일 거냐? 보세요. 이 문제가 이제 어떻게 쓰여? 옛날에는 이런 거를 푸는 공식들을 다 만들어놨었어. 근데 그런 거 한번 소개 한번 해줄게요. 가만 보니까 두 항에 대해서, 그지? 다음 항은 이전 항에 1차식의 형태로 써 있죠. 이전 항에 대한 1차식으로 써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야. 얘를 갖다가 적당한 수가 있어서 적당한 실수 알파에 대해서 a n 플러스 1 플러스 알파가 지금 얘는 개수가 3이지. 3에 a n 플러스 알파 형태로 분명히 쓰여질 거예요. 알파가 얼마일까요? 알파가 전개하면 얘는 a n 플러스 1 이꼴 3 a n 플러스 2 알파니까 이 문제에서 비춰보면 이 알파가 바로 뭐냐면 3인 거죠. 그쵸? 따라서 알파는 2분의 3이에요. 얘를 알고 있다 그러면 이제 치환을 하는 거야. 어떻게 할 거냐면 요 부분을 b n 플러스 1이라고 두고 요 부분을 b n이라고 두면 b n 플러스 1번째 항은 3배의 b n이니까 bn은 무슨 수열이 되는 거예요? 얘는 등비수열이죠. 등비수열. 맞나요? 얘는 등비수열이네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구하고자 하는 이 A20은 B20으로부터 얻을 수 있죠. B20은 어떻게? B1에다가 3을 19번 곱하면 되잖아요. 근데 B20이 뭐예요? 나는 AN 플러스 1을 AN 플러스 1 플러스 알파를 BN 플러스 1. 그러니까 요 녀석을 BN이라고 뒀으니까 얘는 뭐야? A20 플러스 알파. 근데 알파를 2분의 3이라고 뒀잖아요.
그죠? B1은 A1 플러스 2분의 3 얘의 3의 19승이잖아요. 맞아요? A1이 뭐였습니까? A1이 줬잖아요. 3이라고. 얘는 얼마라고? 3이라고. 이렇게. 그래서 A 20번째는 어떻게 전개해봐. 이렇게 전개해봐. 이렇게. 그러면 3의 20승 플러스 2의 3의 20승 마이너스 2분의 3 요렇게 해서 구한다고. 이렇게. 이런 방법으로 여섯 번째 항도 구하려면 구할 수 있어요. 근데 여섯 번째는 나열해서 구하는 거나 그냥 이렇게 지금 일반항을 찾아서 구하는 거나 속도가 거기서 거기니까 그냥 이렇게 풀었지만 한 10번째만 하더라도 이 1번 방법으로는 못 풀죠. 이런 공식이 예전에는 한 3개 정도씩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들 그거 따로 안 가르쳐 주잖아. 그러니까 좋은 세상에 사는 줄 아세요, 여러분들? 자, 이제 이런 문제 아까 강조했잖아요. 그쵸? 지금 첫 번째 항을 A1이 38이라고 줬고 여기 부분을 잘 해석하면 되잖아요. 얘가 뭐야? 다음 항은 이전 항으로부터 어떠한 고정된 숫자를 더해서 만들었다. 얘가 바로 뭐라고? 얘가 등차 수열. 그죠? 등차 수열이고 이 고정된 요놈이 뭐라고요? 얘가 공차. 즉 A1이 38 그리고 공차 마이너스 4. 뭐 구하래요? A10 구하라고 했잖아. A10 어떻게 구해요? A1 플러스 9D. 그죠? A1 마이너스 4 플러스 9 곱하기 노노노노 A1은 마이너스 4가 아니라 A1은 38이죠. 38 플러스 9 곱하기 마이너스 4 하면 얼마? 38 플러스 마이너스 36 얼마? 값은 2. 정답 1번. 이렇게 해결할 수 있겠죠. 보세요. 그러니까 6번. 일단 첫 번째 항이 2라는 걸 알았고 얘를 잘 해석해야죠. 얘가 뭡니까? 얘가 뭐예요? 얘가 지금 의미하는 게 바로 지금 등비 중앙을 의미하네요. 등비 중앙. n 플러스 1의 제곱이 an 곱하기 an 플러스 2잖아요. 그쵸? 등비 중앙이니까 이 수열이 무슨 수열이다? 등비 수열이다. 얘를 알면 되겠네요. 등비 수열이다. 그쵸? 자, 그러면 뭘 알아야 되냐면 등비 수열의 모든 것은 뭘 알면 되냐면 A1이 얼마인지 R이 얼마인지 첫 번째 항과 공비만 알면 다 아는 거예요. 근데 뭐 좋은 거는 첫 번째 항은 줬어요. 2라고. 그러면 공비가 얼마인지만 찾으면 되겠네. 그럼 모든 거 다 할 수 있네요. 그죠? 근데 공비를 어디 찾을 수 있어요? 로그 2에 A4가 뭐래? 3분의 4래. 아, 이제 로그의 성질을 묻고 있네요. 그러면 A4는 얼마예요? A4는 2에 3분의 4승이죠. 맞아요? 그런데 봐봐. A4는 어떻게 구한 거예요? 얘는 A1 곱하기 얼마? R의 세제곱이 A4잖아요. 그쵸? A1이 2라고 했으니까 최종적으로 2 곱하기 R의 세제곱이 2의 3분의 4승이네요. 그러면 R의 세제곱은 2로 나누면 3분의 4 나누기 2. 아, 이제 뭐도 써야 돼요, 이제? 지수법칙도 써야 되네. 2의 3분의 4 마이너스 1 얼마? 2의 3분의 1승. 이때 R의 세제곱이 2의 3분의 1승이니까 얘는 2의 3분의 1승의 3분의 1승. 얼마? 지수법칙에 의해서 2의 9분의 1승인 걸 알 수 있네. 맞아요? 와우, 복잡해요? 여러 가지를 묻고 있죠, 지금요. 자, 찾았어요. 2의 9분의 1승. 그럼 난 뭘 구한다고 했어요? A13. 얘는 A1 곱하기 R의 12승. 집어넣으면 되죠. A1 얼마? 2.
R이 얼마? 2의 9분의 1. 여기다가 얼마? 12승 하면 되겠네요. 즉 얘는 2의 그죠? 2의 9분의 12니까 2의 곱하기 2의 3분의 4. 얼마야 그러면? 2의 3분의 4승은 2 곱하기 2의 3분의 1이니까 2 곱하기 2의 3분의 1승이니까 얼마? 4 곱하기 3 루트 3. 정답 몇 번? 정답 어딨어? 어? 아 미안 미안. 아 오늘 왜 이러죠? 3이 갑자기 어디서 나온 거야? 2죠 2. 몇 번? 5번. 5번이 맞을 수 있네요. 그렇죠? 요렇게 문제 해결할 수 있겠습니다.